제가 보니까 이 특정 어떤 교회나 이런 세미나가 아니고 또 이렇게 여러 합창단들이 오시고 또 교회 성가대나 또 가톨릭 성가대나 뭐 이런 분들이 오셔서 제가 일반적인 말씀을 좀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하는 사회가 정말 좋은 사회가 되려면은 노래하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그 중에 아마추어 합창단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정말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한 1000개 정도 있습니다. 아마추어 합창단이. 그리고 이제 교회 성가대는 10,000개에서 한 15,000개 정도 보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뭐 5만 개라 그러지만은 없는 성가대가 또 많기 때문에 성가대 없는 교회가 많아서. 그리고 일본에는 등록된 합창단이 꽤 많습니다. 거기는 한 10,000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추어 합창은 우리가 좀 많이 거기에 비하면 좀 적은 편인데 어쨌든 여러분 합창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이제 이 사회도 밝게 만들고 또 노래하는 분들이 큰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외국에 심사를 다니면은 참 그런 분위기들을 많이 봅니다. 작년에는 제가 심사 같은 것 중에서 전에는 이제 합창 올림픽이라고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올림픽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어쨌든 그 합창 올림픽이 2년에 한 번씩 열리는데 남아공에서 열렸어요. 사우스 아프리카 남아공에서 열렸었는데 거기에 나온 합창단의 숫자가 300개가 넘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합창단들이 참가를 해가지고 제가 거기서 많은 것들을 그 사람들이 다 모이니까 한 17,000명 되더라고요. 그래서 개막 공연하는 것도 보고 뭐 여러 가지 좋은 공연들을 많이 이제 그 합창단들이 나와서 했고 또 작년에 10월 달에는 스페인 톨로사라는 곳이 있는데 바스크 지방에 거기서도 합창 대회를 하는데 50개 이제 거기는 특징이 그 합창 대회를 나오고 싶다고 해서 다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팀을 선정하는 거예요. 너 이 팀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무슨 페스티벌 같은 데 가서 잘한다는 합창단을 자기들이 모시는 거죠. 그 대신 이제 숙식을 다 제공을 해줍니다. 거기서 하는 동안에. 그래서 이제 그 숙식 제공을 해주고 그 합창단들이 와서 이제 경연대회를 하는데 특히 그 톨로사 경연대회는 50회 공연대회였어요. 50주년. 그러니까 50회를 계속했기 때문에 50회 되는 그때는 이제 그동안 이제 그랑프리 받은 그런 합창단들만 초청해가지고 합창 대회를 했었고 또 몇 년 전에는 이제 일본의 다카라츠카고 또 이제 굉장히 기억에 남아서 말씀드리는데요. 다카라츠카라는 도시가 있는데 오사카 근처에 있습니다. 거기도 합창 대회라는데 조그만 도시인데 그 국제 합창 대회 그래서 여러 합창단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그 대회 세 대회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대회 공통점이 뭐냐면요. 합창 대회에 청중들이 언제나 꽉 찹니다. 그리고 티켓을 팝니다. 청중들에게. 그래서 다카라츠카 갔을 때는 저희 집사람 갔었는데 티켓을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티켓 사고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아마추어 합창단의 붐이 그러니까 뭐 꼭 아마추어 합창단이 합창 대회를 해서 상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기왕이면 더 잘하는 것이 좋으니까 그래서 그런 좋은 문화를 한번 저희도 꿈꾸면서 우리도 거제에서도 합창 대회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티켓을 사가지고 여기 들어와서 합창 대회를 구경하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빨리 꿈꾸면서요. 일단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노래를 더 잘할 수 있고 더 좋은 합창단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실습을 통해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받는 질문 중에서 참 가장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인데 그 질문을 제일 많이 하세요 사람들이. 무슨 질문이냐면 선생님 노래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질문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그럼 뭐 한마디로 대답하기가 참 곤란하잖아요. 노래 잘하려면요 노래 잘하셔야죠. 내가 대답할 때도 있고 노래 잘하려면요 노래를 많이 해보셔야죠. 노래 잘하려면 발성이 좋아야죠. 이런 말씀드리지만은 별로 그렇게 좋은 대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여러분 그 책을 피시면은 처음에 노래 잘하는 합창단원이라는 제목으로 거기 이렇게 쫙 이렇게 해봤습니다. 일단 여러분 노래를 잘하시려면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지금 여기 여러분 앉은 좌석은 사실 노래하는 좌석은 아니고 듣는 좌석입니다. 그렇죠? 네. 노래하는 의자하고 듣는 의자하고 달라요. 어떻게 다르느냐? 노래하는 의자는
그러니까 노래 듣는 의자는 그냥 편하게 앉으면 되는 거예요. 등 기대고. 근데 노래하는 의자는 이 앉은 키가 제일 커지는 그런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자세가 나오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앉아서 해도 이렇게 일단 앉은 키를 크게 한다 하는 그런 느낌으로 하시면 좋아요. 서도 좋습니다. 서도 여러분 쓰시면은 이렇게 내 발 뒤꿈치와 허리와 뒤통수가 딱 줄을 딱 봤을 때 일자가 되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키 큰 자세로 노래 한번 소리 한번 해볼까요? 사 시작. 사야야야야 시작. 사야야야야 들어오십시오. 김빛나 반주사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사야야야 다시 시작. 사야야야야 올려서 사야야야야 사야야야 지금 이렇게 소리를 내시잖아요. 그렇게 소리를 내시는데 여러분 앉아 있을 때 내가 키가 커져야 된다 하는 생각으로 누가 내 머리를 묶어서 나를 한번 잡아당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천장에서 나를 잡아당기고 있어요 지금. 여기 묶으면 안 돼. 이렇게 되지 말고 그냥 여기 가만히 있는 데를 묶어서 잡아당기면 그게 제일 키가 올라가니까 키가 커지는 자세입니다. 그 자세에서 사야야야야 해보세요. 시작. 사야야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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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모래관이 울림이 좋아서 지금 여러분 천장이 높아서 여러분 소리가 이렇게 쭉 이렇게 오는데요. 네, 바로 이제 소리라는 것이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간다. 네, 그런 생각으로 꼭 노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를 만한 레퍼토리를 제가 좀 가져오긴 했는데요. 어쨌든 노래를 잘하기 위해서는 노래하는 자세가 좋아야 된다. 정신적인 자세도 물론 필요하고 피지컬한 자세 다 필요합니다. 정신적인 자세라는 것은 지휘자님이 얘기하는 것을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는 자세가 바로 정신적인 자세입니다. 건강하고 이런 거 다 중요하죠. 근데 제가 이제 합창단을 지휘하다 보면은 프로 합창단은 좀 잘 못 고쳐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국내 합창단 개건 지휘할 때 단원들은 굉장히 따라주려고 노력하는데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여태까지 배웠던 노래 방법을 바꾼다는 건 사실 불가능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잘 안 되는 모습을 봤는데 차라리 교회 성가대 이런 데, 아마추어 합창단 이런 데는 좀 생각보다 잘 바뀌는 이유가 선생님 말하는 거를 100% 그냥 내가 따라준다. 네, 그런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정신적인 자세도 중요하고 피지컬한 자세 싸야야야야 내가 키가 커지는 자세로 항상 노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호흡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뭐 잘 배우셨겠지만은 그래도 이게 합창단이나 교회 성가대를 하다 보면은 이런 거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뭐 해야 될 곡들이 많고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을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식 호흡 하는 연습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로 숨을 한번 쭉 들여 마셔보세요. 자, 복식 호흡 시작. 스톱. 숨이 안에 있죠? 네, 그 상태에서 10초 정도 기다렸다가 숨을 한 번에 뺍니다. 시작. 네, 잘하셨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 분들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렇게 빼시거든요. 요거를 흉식 호흡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복식 호흡을 배울 텐데요. 복식 호흡은 내 갈비뼈 아래로 숨을 집어넣는 방법입니다. 이 갈비뼈 아래에 횡격막이라는 그 근육이 있는데 갈비뼈가 이제 이렇게 안 생기고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몸에 여기 생겼기 때문에 그 갈비뼈를 지탱하고 있는 근육이 하나 있어요. 그거를 이제 횡격막이라고 하는데 그 횡격막을 낮추는 겁니다. 숨을 쉬어가지고 자, 한번 해보세요. 숨 쉬어보십시오. 시작. 네, 그 상태로 한 10초 정도 기다렸다가 숨을 뺍니다. 네,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래도 한 10% 정도 되시는 분들은 아직도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항상 숨을 아래로 쉰다. 그러니까 횡격막이 항상 평소에는 그냥 갈비뼈를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마치 밥을 먹으면은 국그릇을 거꾸로 놓은 것 같이 이렇게 안에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다가 내가 흉식호흡을 하면 횡격막이 오히려 올라갑니다. 그리고 복식호흡을 하면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 내려간 상태를 유지하는 거, 그게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다시 한번 숨 한번 쉬어보겠습니다. 시작. 스탑. 네, 그 상태로 계시는데요. 10초 동안 기다리기 지루하니까 한번 목을 한 번만 돌려보시겠어요? 한 바퀴 천천히 뒤로 돌리고요. 그 다음에 다시 원위치 시킵니다. 원위치 시키고 앞을 보고 그 다음에 숨을 빼봅니다. 시작. 네, 지금 거의 한 80% 되시는 분들이 아까 복식호흡으로 숨 쉬고 빼긴 잘 됐는데 숨 쉬고 돌리는데 이 목이 딸려 올라가면서 이게 딸리는 거예요.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다 대부분 되셨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떻게 목을 돌리든지 이 횡격막은 그대로 두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숨 쉬고 스탑. 시작. 바디를 돌려보세요. 천천히 돌리고 그 다음에 다시 앞을 봐서 원위치 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보고 숨 안에 있죠? 그 다음에 숨 빼봅니다. 시작. 네. 내가 목을 어떻게 해서도 내 숨은 그대로 안에 있는다. 그 원칙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요, 좀 편하게 앉으셨으니까 그냥 물론 옆에 놓을 수 있죠. 숨 쉬고 나서 손을 올렸다가 내리고 한 번 더 올렸다가 내리고 요걸 10초 동안에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손이 올라갈 때 숨이 따라 올라오지 말아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숨 한번 쉬어보세요. 시작. 스탑. 시작. 한 번 더. 내려올 때는 빨리 내려왔어. 괜찮아. 그 다음에 숨 뺍니다. 네. 내가 손을 올리든 목을 뒤로 제끼든 어쨌든 내 숨은 항상 고정되어 있다는 거. 네.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요. 여러분 그 연습을 조금 해놓으시면은 내 숨을 가둬놓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이제 여러분 숨을 쉬고 10초 정도 있다가 숨을 뺐잖아요. 이번에는 숨을 쉬고 두 번째로는요. 제가 10초인데 열을 쉴 테니까 10시 동안에 숨을 나눠 빼시는 거예요. 무슨 아시겠죠? 자, 해보겠습니다. 숨 쉬고 스탑. 시작. 스탑. 숨 있죠? 빼겠습니다. 근데 아직도 위에서 아래로 빠지는 분들이 있는데 숨 쉬고 이제 숨이 이렇게 빠지잖아요. 그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컵이 하나 있다고 가정해 보시고 제가 컵에 물이 있는데 물을 이렇게 마시지 않고 이걸 빨대로 마신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죠. 제가 물을 이렇게 빨대로 마십니다. 그러면은요 물은 빨대로 쭉 들이키면 물은 위로 올라오죠. 근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컵에 물이 이만큼 있다가 물을 계속 마시면은 물이 밑으로 쭉 내려갑니다. 그죠? 네, 그 원리인데 제가 숨 쉬고 그 다음에 하면은 숨은 분명히 위로 빠지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숨 있잖아요. 요 숨이 점점 밑으로 내려가서 제일 마지막에 제일 아래 숨이 있고 그걸 빼는 거예요. 그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해보겠습니다. 숨 쉬고 스탑. 시작. 스탑. 숨 있죠? 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숨을 빼는데 꼭 여러분 주의해야 될 점은 숨을 뺐다 다시 쉬면 안 됩니다. 이게 아니라 그냥 빼기만 하는 거예요. 빼고 나서 그 다음에 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방법. 오늘 세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요. 숨을 쉬고 나서 아까는 이제 구분 동작으로 뺐잖아요. 이번에는 그냥 연속 동작으로 빼시는 10시 동안에 해보겠습니다. 숨 쉬고 스탑. 시작.
시작. 숨 있죠? 빼겠습니다. 네, 이 방법입니다. 자, 이 방법도 그냥 숨을 빠지는 건데 주의해야 될 점 두 가지. 첫 번째는 너무 힘을 많이 주시면 안 됩니다. 이게 힘을 줘서 여기 힘들어하지 않게 하고, 두 번째는 숨이 고르게 빠져야지 이게 불규칙적으로 빠지면 안 됩니다. 이게 아니라 그냥 가급적이면 최대한 고르게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스톱. 시작. 숨 있죠? 빼겠습니다. 항상 마지막에 남아있는 숨을 빼는 이유는 내가 그동안 내 숨이 어디 있었나 한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지도를 했는데요. 그 상태에서 이제 좀 아까 했던 사야야야야 해보겠습니다. 시작. 사야야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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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야야야야. 아까 하고 소리가 조금 달라지, 그냥 똑같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약간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까? 달라지는 네, 느낌. 조금 달라졌어요. 소리의 빛깔이 조금 생겼어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요, 그 합창단의 소리를 금방 좋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그 경남 경남 합창제라는 것도 있고, 또 경남에 그 이렇게 교사들을 위한 이런 세미나 같은 게 있어요. 항상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가끔씩 와서 이제 지도를 하거든요. 그러면 뭐 초, 중,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앉아서 이제 한 200명 정도 와서 들으십니다. 들으시고 앞에 이제 시범 합창단이 하나 나와요. 보통 뭐 마산여중, 마산 제1여중 뭐 이런 데가 이제 나와서 이제 노래를 이제 부릅니다. 그러면 이 선생님들이 뭐 저보고 이제 거기 합창단을 지도를 하는 거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은, 야, 그래도 서울에서 박찬환 선생님 오셨으니까 뭐 금방 좋아지겠지 라고 생각을 하시고 기대를 하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근데 좋아지지 않죠. 제가 무슨 뭐 마술사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그 10분 만에 합창단을 금방 이렇게 좋은 합창단을 만드는 거는 사실은 불가능해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이제 아이들이 노래를 한 곡 쫙 부릅니다. 그러면은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요 세 가지, 요거를 지금 여러분한테 하듯이 이걸 가르쳐주고 딱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노래 불러보라고. 불러보면은 박수 받아요. 박수 받는 이유가 금방 좋아지거든요. 야, 어떻게 10분 만에 이렇게 좋아지느냐? 그 얘기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합창단도 요거 하고 나면은 금방 좋아질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되면 또 똑같아요. 그건 뭐냐면요, 요게 이제 반짝하는 효과는 있어요. 왜냐면 내가 숨이 좀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근데 요게 일종의 근육이기 때문에 이 내리는 연습을 계속 해줘야 이게 내가 버릇같이 되는 거지. 그냥 처음엔 한번 좀 되다가 안 되면은 그냥 그만이에요. 그 연습 안 하고 그냥 그 다음날 되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연습을 좀 계속 해주시면 좋은데, 하루에 몇 번을 하느냐? 하루에 제 생각에 한 3번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유, 너무 조금. 예. 그러니까 이제 숨 쉬고 제대로 이렇게 3번 하면 한 번이에요. 그게 그렇게 제대로 하는데 한 2-3분 걸려요. 뭐 그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짬을 내 가지고 할 수 있으면은 아주 좋습니다. 여기에는 전철이 없을지 모르겠는데, 서울 가면 전철 있잖아요. 전철 타고 뭐 앞에 사람 있는데 뭐 이러지 마시고, 어쨌든 여기서 뭐 버스도 타고 운전도 하시고 그러잖아요. 특히 운전하고 그럴 때 이게 운전하다가 빨간불 걸리면은 그다음에 이제 또 뭐 연습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루에 3번. 그러면은요, 그렇게 한 몇 달만 하면은 금방 좋아집니다. 어떻게 좋아지느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이제 데리고 실험을 해봐서 알아요. 제가 20년 동안 이 교향합창이라는 거를, 요즘은 이제 안 해요. 근데 교향합창이라는 거를 가르쳤는데, 그건 이제 음대생들이 듣는 과목이 아니라 여러분 같이 그냥 탁과, 무슨 법대, 무슨 뭐 공대,
뭐 사범대, 뭐 이런 대 학생들이 이제 들어옵니다. 이제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뭐 처음에 이제 제가 나의 살던 고향은 그걸 복숭아 꽃 살고 아기지 날래까지만 듣습니다. 다들 시간 많이 걸리니까. 왜냐면 파트를 정해줘야 되거든요. 이제 파트를 정해주는데 한 가지 참 놀라웠다 그래야 서글프다 그래야 되나, 학생들 중에 이 노래를 모르는 학생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알아도 가사를 몰라요. 요즘 그렇게 음악 시간이 없어지고 좀 요즘 중고등학교 음악이 많이 없어져가지고 그래서 학생들이 가곡 같은 거, 성악과 학생들 저희 24명인데 그 중에 그 선구자 일송정, 이게 8분 6박자라 지휘법 시간에 일송정 이걸 가르치는데 그 노래 아는 사람 2명밖에 없어요. 그걸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8분 6박자 다른 노래 기다리는 마음 일출봉에 아는 사람 딱 1명. 예, 그렇게 성악과 다니는데도 그렇게 몰라요. 참, 그런데 고향 오면 모르는데 그게 뭐 노래를 잘할 리가 없죠. 노래를 잘 못하는 학생들이 주로 법대 학생들하고 체육과 학생들. 왜냐? 법대 학생들은 공부하느라고 너무 지쳐 있어요. 그래서 음악을 이렇게 접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보니까. 그리고 체육과 학생들은 이러면 항상 한 옥타브 낮춰서 내가지고 딴딴딴 띠라다 너의 살전 이렇게 밖에 소리 못 내요. 그래가지고 걔네들 그냥 그 옥타브 높이느라고. 근데 이제 정말 제가 보기에는 오합지졸이에요. 제가 미국에서도 뭐 조교도 하고 그래서 이제 미국 학생들도 해보고 하는데 걔네들보다 못해요. 우리가 못하는 이유가 음악 시간이 너무 없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어거지를 파트를 이제 구분해 줍니다. 소프라노, 메소프라노, 알토. 그러고 나서 이제 첫 시간에 제가 이걸 가르쳐줘요. 그리고 이거를 숙제를 내줍니다. 하루에 3번씩 해와라. 그리고 다음 시간에 숙제 검사를 합니다. 인원이 한 100명 되니까 그걸 숙제 검사를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무슨 리포트를 제출하는 거면은 그건 금방 되는데 이건 연습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름을 부르면 그냥 걔가 이렇게 하면 한 거고 이렇게 하면 안 한 거예요. 그래야 시간이 빨리 가니까 딱 합니다. 그러면은 한 20명 정도는 안 합니다. 숙제를. 그러면 제가 아주 정확하게 마이너스 1점을 깎습니다. 마이너스 1점을 깎는데 이 여학생들한테 마이너스 1점이 이거 굉장한 거예요. 굉장히 충격받아요, 애들이. 그래서 마이너스 1점을 깎았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학생 뭐 한 명도 없겠지만은 숙제를 안 했는데 혹시라도 고개를 숙이고 끄덕끄덕하는 학생은 없었겠지.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꼭 숙제를 해오라고.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숙제 검사를 합니다. 그러면은 안 해온 학생들은 한두 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숙제 검사를 하면은 아는 학생들은 한두 명이 다 숙제를 해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아이들한테 물어봅니다. 언제 숙제하니? 그러면은 처음에는 자기들이 자고 일어나자마자 잠자기 전에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못한대요. 언제 졸려 죽겠는데 언제 그걸 하고 있고 일어나서 바쁜데 언제 그걸 해요. 그렇게 못하고 주로 뭐 전철역에서 하든지 아니면 아차 숙제 그러고 걸어오면서 어쨌든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숙제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요게 숙제 계속 매일 시키면서 한 3개월 정도 지나면은요 확실히 소리가 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 3개월 또 지나면 또 못해요. 근데 어쨌든 이게 한 6개월 정도 계속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주시면은 내가 노래하는 시간은 다 복식호흡 연습하는 시간이 됩니다. 이제 노래하는 이 방법이 바뀌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노래를 저 산 넘어 물 건너 이 노래를 부르면은요 내 숨이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저 산 넘어 물 건너 내 숨이 내려가면서 노래를 한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해수욕장에서 뭐 튜브 같은 거 타고 뭐 비치볼 같은 거 하고 놀잖아요. 놀고 이제 집에 갈 때 되면은 바람 빼야 되잖아요. 바람 빼려면 꾹 누르잖아요. 꾹 누르는데 공기는 위로 빠지는데 꾹 눌러주는 거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배는 눌러주고 숨은 위로 빠진다. 그런 느낌으로 노래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여러분 드린 노래 중에서 나보기가 역겨라는 노래 있죠? 진달래꽃. 여기는 진달래꽃이 피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아직은 서울은 안 피었어요. 이거 한번 불러보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숨 연결하는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자분들도 불러보시죠. 하나, 둘. 나보기가 역겨워 떠나가실 때에는 마르신 우리 노래 드리오리다. 네, 여기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F파에 샵을 붙이면서 이게 나보기가 역겨워 A 마이너 같이 됐었는데 드리오리다 꼭 D 메이저 같이 이렇게 음악을 조금 이렇게 바꿔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해보시는데요. 나보기가 역겨워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내 숨이 잡아당겨지는 그런 걸 한번 느껴보시죠. 둘, 셋, 하나, 둘. 나보기가 역겨워 떠나가실 때에는 마르신 고이 노래 드리오리다. 남자 나보기가 역겨워 떠나가실 때에는 마르신 고이 노래 영변의 약선지대를 못하시는데요. 여러분 지금 교회나 합창단에 다 소속돼 있으시죠? 소프라노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소프라노 손 들으시고요. 알토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알토 조금 계시 소프라노의 한 절반 좀 안 되시겠네. 테너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테너도 계시고 베이스. 네, 지금 여러분들이 베이스가 좀 적네요. 여러분들이 지금 자리는 아무렇게나 앉으셨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노래 부르세요. 노래만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 대신 하시는데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엘토가 진달래꽃 요걸 해주시고요. 자, 영변에 보겠습니다. 영변의 하나 둘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여기까지인데요. 영변의 약산 그런 느낌. 그러니까 내가 숨이 일단은 진이 제일 높은 음이잖아요. 영변의 약산진 낼 때 내 숨이 좀 더 아래에 있다. 그 느낌을 확 가지셔야 돼. 다시 해보겠습니다. 영변 하나 둘 영변의 약산진 여기 참 테너가 멋있는데요. 길에 뿌리 오리다. 요거 오리다. 요거요. 자, 테너 해보겠습니다. 아름 따라가실 시작. 아름 따라가실 길에 뿌리 오리다. 네, 고음을 잘 내시는 거 있어요. 오리다. 요거 시작. 자, 시간 관계에서 다른 파트는 파트 연습 안 하겠습니다. 아름 따라가실 길에 뿌리 제일 높은 오 할 때 요게 내 숨이 제일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아름 따라 둘 셋 하나 둘 아름 따라가실 길에 뿌리 오리다 가시는 나보기
해보겠습니다. 시작. 떠나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그렇죠. 나보기 해보겠습니다. 41마디. 나보기 하나 둘 셋 하나 둘. 나보기 가엾고 떠나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네, 여기 엘토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엘토 해볼까요? 고이 보내 시작.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네, 이렇게 아까는 테너 파트 연습했었고 이번에 엘토 파트 연습했었는데요. 이게 중간에 이렇게 플래시 붙고 샵이 붙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요음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게 이제 그 화음을 바꿔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알토 테너 파트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말없이 보이보네 다시 같이 해보겠습니다. 말없이 엘토 말없이 테너 말없이 베이스 말없이 둘 셋 하나 둘.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여기 드리오리다. 테너 해보세요. 시작. 드리오리다. 지금은 너무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드리오 이게 목소리에 내 목소리 나의 목소리 중에서 주인공이 있고 조연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하셔야 돼요. 항상 합창을 할 때 내가 주인공이 될 때는 드리오리다 내시는 거고요. 조연일 때는 드리오리다 이렇게 내시는 거예요. 뭐냐면요 내 소리에 2% 정도만 숨을 섞어 보낸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건 다 똑같아요. 숨은 다 똑같은데 드리오리다 시작. 드리오리다. 약간 섞었거든요, 제가. 지금은 사실 한 10%는 섞었어요. 근데 요 이제 여러분들이 합창을 잘 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주인공은 주인공이고 조연은 조연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이제 합창이에요. 그래서 항상 드라마를 봐도요, 항상 주인공이 조연 있잖아요. 근데 조연이 내가 잘났어. 뭐 그러면은 그 드라마가 잘 안 되게 돼. 주인공이 항상 떠야 되는 거예요. 띄워주는데 그 사람을 띄우기 위해서 내가 내 역할을 잘하는 거. 그게 조연의 역할이에요. 자, 드리오리다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소프라노가 주인공이에요. 드리오리다 이 주인공. 그다음에 드리오리다 시작. 여기 조금 더 크게 들려야 돼. 그래야 이게 코드가 박힌 게 들어. 다시 한번 해보세요. 들 시작. 주인공이 너무 쳤어. 근데 다 끝까지 하면 안 되고 다 디미넨도 시켜줘서 알토가 변하는 걸 보여줘야 돼. 이건 또 이제 주인공만 잘하면 안 되고 손흥민이 골을 내면 누가 패스를 해줘야 볼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주는 역할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자, 드리오리다 한 번 더. 드리 시작. 많이 좋아지셨어요. 자, 여기까지 배우셨는데요. 어쨌든 여러분이 이렇게 이 노래에서는 특히 이제 특징이 뭐냐면요. 나보기가 역겨워 떠나가실 때에는 뭔가 이렇게 조선시대 느낌도 좀 들게. 옛날에 해를 품은 달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거 할 때 요 노래 나오면 아주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제가요. 이 조선시대가 배경이니까.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요렇게 하고 싶은데
작곡가가 생각하기에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작곡가는요. 그러니까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요건 아닌 것 같죠, 띄어쓰기가. 그래서 이 사람이 작곡가가 말없이 하고 나서 쉼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노래를 할 때 프레이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노래가 많이 달라지는데,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요게 가사에는 맞아요. 근데 음악으로 치면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요건 음악은 좀 이상하게 보이는데, 이 사람이 나는 프레이징을 이렇게 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다 쉼표를 집어넣은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노래를 부르시면은, 아, 작곡가의 의도를 내가 좀 알겠다 하는 걸 하면은 훨씬 노래하기가 좋아요. 어쨌든 지금의 주제는 다름이 아니라 숨 쉬고 스스스 빼는 연습.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성악가 선생님들하고 가수들하고, 저도 이제 시류합창단에 있다 보니까 무슨 기획 공연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야외에서도 많이 하고. 그러면 이제 가수를 초청을 하고 성악가를 초청을 합니다. 근데요, 되게 재밌는 거는 성악가들은 노래하기 전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성악가 선생님들은. 근데 내가 확신한 거는 가수가 만들어지는 것보다 성악가가 만들어지는 게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이 호흡서부터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성악가들은 노래하기 직전에 뭐 하시냐면은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하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노래 불러요. 네. 가수들은 뭐 하는지 아세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놀아요. 그냥 놀고 있어요. 가수 맞아? 내가 막 스스로 생각하는데, 일단 무대에 나와서 막 딱 잡잖아요. 그럼 그거에 미치는데 정말 미쳐요. 그 사람들은. 노래 부르면 알아했어요 뭐 부르면 정말 사랑했다, 정말 막 그런 느낌이 막 들고, 네, 막 거기에 막 빠져나가는. 그러니까 뭐냐, 가수는 이 감정 가지고 사는 거고, 성악은 내 목소리를 이 큰 홀을 마이크 없이 지금 저산 넘어 울려야 돼. 지금 내 컨디션이 좋아야 돼, 굉장히. 그래서 그런 걸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가수한테 배울 점은 뭐냐면요, 이 사람들한테 배울 점은 감정인데, 이 사람들 가수들의 노래에 가사를 무슨 가사인지 못 알아듣겠다. 그럼 그 가수는 끝나는 거예요. 그 가수 생명을 잃는 거예요. 가수의 생명은 가사예요. 가사를 얼만큼 내가 감정 있게 전달하느냐. 특히 여러분 라디오 같은 데 들으면은 가수들 노래들은 눈이 뭐죠? 이네요 내가 어쩌, 금방 가사 다 들리잖아요. 그래서 참 어떻게 내 사장하고 똑같냐 뭐 이런 생각 많이 하지만, 성악가가 노래 부르면은 이러니까 무슨 노래인지 잘 모르잖아요. 뭐 무슨 가사 하는지.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노래들은 이제 성악적인 노래인데, 그래도 가사 전달에 많이 신경을 써야 돼요. 나보기가 역겨워 떠나가실 때에는, 가수들은 분명히 이렇게 불러요. 나보기가, 성악가들은 나보기가 역겨워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가사 전달에 많이 신경 써야 됩니다. 자,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셔가지고요, 호흡은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목 열기, 목을 이제 여러분들이 좀 열 줄 알아야 되는데, 목을 제일 많이 여는 거는 뭐냐면요, 하품이 없으시죠? 네, 하품하면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네, 우리 제1회 거제 합창 세미나. 자, 시작. 강사 재미나고 졸려서 말하다 하품 나오잖아요. 그럼 말이 이상해져요. 그리고 부자연스러워져요. 근데 어쨌든 목을 열 줄, 그 정도로 많이 여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목을 열 줄 알아야죠. 자, 목을 여는 방법. 자, 여러분 시원한 공기가 들어오게 숨을 쉬어보시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지금부터 숨 쉴 때 절대로 흉식호흡으로 이렇게 숨 쉬면 안 되고, 다 복식호흡으로. 이번에는요, 입을 열지 말고 한번 목을 열어보세요. 시작. 이제 지난지 얼마 안 됐는데, 요즘은 이제 우리 집도 애들이 다 커가지고 이제 뭐 그래도 세뱃돈은 줘야 돼요.
애니까 어제 아들이니까. 근데 우리